법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삼성전자가 14조어치 자사주를 소각했어. SK하이닉스도 12조, 3개월 만에 총 42조가 사라진 거야. 삼성전자 14조, SK하이닉스 12조. 두 회사만 합쳐도 전체의 63%야. 법이 바뀌면서 돈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이 흐름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돈을 벌고 있고 못 읽은 사람은 강세장에서도 마이너스거든. 오늘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금 진짜 돈이 몰리는 산업이 어딘지 같이 한번 짚어볼게. 코스피 6192, 시가총액 5천조 돌파. 이 숫자들이 뉴스에서 매일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근데 이게 그냥 숫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인 건지 그 차이를 알려면 속도를 봐야 해. 그래서 속도부터 한번 짚어볼게. 코스피 시가총액이 3천조에서 4천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이었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야. 1000조가 쌓이는데 한 분기가 걸린 거지. 이것도 빠른 건데 4천조에서 5천조까지는 더 놀라워. 약 한 달. 1월 중순에 4천조를 찍었는데 2월 25일에 5천조를 넘긴 거거든. 한 달 만에 1000조가 또 쌓인 거야. 이 속도가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가 방향을 바꿨다는 거야. 물줄기가 살짝 틀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이 다른 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거지.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 한국 주식시장에는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하나 있었거든. 같은 실적을 내도 외국 기업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숫자가 PER이야. PER이 뭐냐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서 지금 주가를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를 따지는 숫자야. 낮을수록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싸다는 뜻이야. 2024년 말에 한국 PER이 9.28배였거든. 근데 지금은 16.73배로 올라왔어. 1년 반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지. PBR도 0.90에서 1.95배까지 올라왔어. 수십 년 동안 짓눌려 있던 한국 시장의 가치가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숫자를 미국이랑 비교하면 또 다른 그림이 보여. 미국 PER은 지금 25.18배야. 우리가 16.73배니까 아직 격차가 있지. 마라톤으로 치면 우리는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았고 미국은 벌써 35km 지점인 거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방향이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출발선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앞으로 달리고 있잖아. 이 디스카운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알아? 키움이랑 NH투자가 7,300을 전망했어. 신한은 좀 더 높게 봐서 최대 7,860까지 제시했고 노무라 같은 해외 증권사는 8,000까지 얘기하더라고. 지금 6,192인데 이 전망들대로라면 여기서 20%에서 30%까지 더 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증권사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 근데 국내외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런 숫자를 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체감 온도를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숫자만 보면 와 많이 올랐네 하고 끝나잖아. 진짜 알아야 할 건 이 숫자가 왜 가능했는지야. 그 구조를 이해해야 이 흐름이 계속될 건지 여기서 멈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 코스피 6000을 만든 진짜 엔진이 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올해 3월 6일에 법 하나가 바뀌었어. 3차 개정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2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시행된 거거든. 핵심이 뭐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거야. 사놓고 쌓아두는 게 이제 안 돼. 자사주 소각이 뭔지 먼저 쉽게 설명해 볼게.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해봐. 8조각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여기서 2조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먹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자 전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줄었으니까 남은 6조각 하나하나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주식도 정확히 같은 원리야.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아예 없애버리면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야. 근데 이게 왜 하필 지금에서야 터진 거냐면 이전까지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놓고도 소각을 안 했거든. 이유가 있어.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있었으니까. 자사주를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게 들어오면 꺼내서 우호 세력한테 넘기는 식으로 활용한 거지. 주주한테는 이게 직접적인 손해야. 내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고 있었으니까. 한국 주식이 실적 대비 싸게 평가받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관행이었어.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법이 바뀌면서 그 금고문이 강제로 열린 거거든? 이제 사들이면 소각해야 해.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올해 1분기에만 60개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어. 총 규모가 42조 5,207억이야.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 작년 한 해 전체 소각 규모가 13조 3천억이었거든. 한 분기 만에 작년 연간의 3배가 넘는 금액이 소각된 거야.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 삼성전자가 14조 9천억을 소각했거든. 한 기업이 한 분기에 소각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야. SK하이닉스도 12조 2,400억을 소각했어. 이 두 회사만 합치면 전체 42조의 63.8%를 차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두 곳이 선봉에 서서 자사주를 태운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쪽 특수관계인 지분이 19.95%로 떨어졌어. 20% 아래로 내려간 거야.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지분이 희석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소각을 밀어붙인 거거든? 예전 같으면 절대 안 했을 결정이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대주주도 주주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야. 경영권 방어라는 명목으로 주주 돈을 묶어두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거지.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뀐 거야. 팩트만 보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들 주가가 평균 21% 올랐어. 헤럴드 경제 보도 기준이야. 시장이 이 변화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숫자가 직접 말해주는 거지. 법이 바뀌었다는 걸 넘어서 실제로 소각한 회사에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 소각 안 한 회사는 오히려 왜 안 하냐는 압박을 받는 분위기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4월 7일 기준으로 소각 공시를 낸 기업이 벌써 590곳을 넘겼어.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거야. 기존에 자사주를 쌓아두고 있던 기업들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합쳐서 최대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거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해. 앞으로 소각 물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게 코스피를 밀어올리는 첫 번째 엔진이었던 거지. 근데 자사주 소각만으로 코스피 6천이 됐을까? 아니거든. 진짜 돈이 몰리는 산업이 따로 있어. 자사주 소각은 엔진 중 하나야. 나머지 엔진은 지금부터가 진짜야.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산업별로 같이 짚어볼게. 5가지 산업인데 하나하나 팩트만 볼게. 첫 번째, AI와 반도체야. 이건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핵심이거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133조에 영업이익 57.2조야.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매출 100조와 영업이익 50조를 동시에 넘겼어. 여기서 소름 돋는 게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3.6조였거든? 1년 내내 벌어서 43.6조인데 올해는 한 분기 만에 57.2조를 찍어버린 거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55% 뛰었어. 이게 말이 돼? SK하이닉스도 장난 아니야. 1분기 영업이익 40조 전망에 영업이익률이 77%야. 매출 100원 벌면 77원이 이익이라는 뜻이거든. AI를 돌리려면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인 HBM 매출이 작년 13조에서 올해 최대 41조까지 3배 넘게 뛰고 있어. 출하량도 전년 대비 54% 성장했고 엔비디아 안에서 점유율이 63%로 1위야.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지.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100조에서 232조까지 전망이 나와.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회사 하나가 웬만한 나라 예산급을 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말이 있어. AI 버블 아니야? 이거.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은 돈이 7천억 달러가 넘어. 근데 이 투자가 실제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 쉽게 말하면 과외를 시켰는데 성적이 진짜 오르고 있는 거야. 돈만 태우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올해 GTC에서 뭐라 했냐면 1조 달러를 쏟아도 AI 인프라 수요를 다 못 채운다고 했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건 버블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야. 투자 범위도 GPU에서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거든. 한 곳에만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같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 산업이 진짜 스케일이 다르거든. 두 번째, 조선이야. 미국 상선 건조 용량이 전 세계의 1%도 안 돼.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배를 새로 만들 능력이 거의 없는 거야. 수리만 겨우 하는 수준이거든. 그래서 올해 2월에 백악관이 조선업 재건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한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아예 명문화돼 있어. 우리 조선 3사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합치면 미국 관련 수주 잔액만 1,00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일감이 넘쳐나는 거지. 여기에 하나 더 있어.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가 2027년부터 탄소세를 매기거든. 기준을 초과하면 톤당 100달러에서 380달러까지 세금이 붙어. 오래된 배를 계속 쓰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까 선주들 입장에서는 새 배를 만들 수밖에 없어. 미국 파트너십의 환경 규제까지 겹치면서 선박 신조 수요가 동시에 터지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거든. 세 번째, 방산이야. K방산이 지금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어. 올해 수출 전망이 270억에서 377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40조에서 56조 원, 역대 최대 규모거든. 방산 4사 합산 영업이익이 6.77조로 사상 최고를 찍었고 수주 잔액이 110조를 돌파했어. 전년 대비 24.4% 늘어난 거야.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면서 폴란드 중심 수출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중동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23.3조, 현대로템이 23.2조. 예전에는 무기하면 미국, 유럽만 떠올렸는데 지금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자로 올라서고 있는 거야. 네 번째, 전력과 에너지야.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 한번 생각해봐.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와 AI가 쓰는 전력이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올해 최대 100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나. 4년 만에 2배 넘게 뛰는 거야. AI가 커지면 전기가 더 필요하고 전기가 더 필요하면 전력 설비가 더 필요한 거거든. LS 일렉트릭이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 같은 전력 설비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와. AI 성장과 직접 연동돼 있는 산업이야.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봐도 2023년 4,461메가와트에서 2028년 6,175메가와트로 계속 늘어나거든. 이 수요는 AI가 존재하는 한 줄어들 일이 없어. 다섯 번째, 증권이야. 금융산업 자체가 은행 중심에서 증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거든. 올해 1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됐어. 배당을 받아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실제로 투자가 예탁금이 올해 1월 말 기준 약 100조 원이야. 미국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인 401k에서 주식 비중이 평균 71%거든. 20대는 78%까지 올라가.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겹치면서 증권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다 사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거든. 이 산업 다 알아도 돈 잃는 사람이 90%야. 솔직하게 말할게. 강세장에서 실제로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 5%에서 10%야. 10명 중 9명은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돈을 못 벌어. 최근 코스피 상승 기간에 지수는 21.4% 올랐거든. 근데 개인 평균 수익률은 4.18%야. 지수의 5분의 1밖에 못 먹은 거야. 이게 왜 이러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게. 크게 세 가지 실수가 있어. 첫 번째,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무시하고 싸 보이는 종목만 골라. 2000년대 중국 산업화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때 조선주가 25배 올랐거든. 삼성 엔지니어링은 100배. 시장의 큰 테마였으니까.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안 올랐으니까 싸네 하고 사버린 사람은 마이너스였어. 시장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 AI 반도체, 조선, 방산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 테마를 무시하면 강세장에서도 돈을 잃어. 두 번째, 잦은 매매야.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겠다, 이 생각. 근데 이건 신도 못하는 거야.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수수료만 날리고 진짜 큰 상승을 통째로 놓쳐버려. 주식시장에서 수익의 대부분은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되거든. 그 며칠을 놓치면 1년 내내 들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져. 세 번째, 가격이 싼 것과 밸류에이션이 싼 것을 헷갈려 해. 밸류에이션이란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실적 대비 비싼지 싼지를 숫자로 따지는 거야.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PER이 4.5배야. PER은 이 회사가 1년 벌어서 주가를 갚으려면 몇 년 걸리나를 나타내는 건데 숫자가 낮을수록 싼 거거든. TSMC는 6.3배야. 주가 자체는 삼성전자가 비싸 보일 수 있어. 근데 실적 대비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저평가된 거야. 절대 가격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딱 세 가지만 따져보면 돼. 하나, 지금 올라가는 시장의 주제에 속하는 기업인가? 아까 짚은 5가지 산업 있잖아. AI,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증권. 그 흐름 안에 있는 기업이 먼저야. 둘, 밸류에이션이 진짜 싼가? 가격이 싸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로 저평가된 건지를 봐야 해. 눈에 보이는 가격 말고 숫자로 따져야 한다는 거야. 셋,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한국밖에 못 만들어. 이 기업 아니면 안 돼. 이런 회사. 대체가 안 되는 기업이야. 코카콜라가 왜 오래 가냐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거든. 그런 기업을 찾아야 해. 자금 규모나 경험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는데 아직 공부 중이라면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사는 ETF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야. 예를 들어 반도체 ETF나 방산 ETF 같은 거. 분석이 되는 사람이라면 개별 종목으로 가도 되고, 퇴직연금은 나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연금 상품인 TDF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젊을수록 주식 비중을 높이고 나이 들수록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이 리스크를 모르면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시장에 대한 우려는 하나 더 있거든. 지금 다 좋아 보이잖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다 좋아 보일 때 리스크를 안 보게 돼. 먼저 사모대출이야. 은행 말고 사적 펀드가 기업한테 직접 빌려준 돈인데 글로벌 시장 규모가 2.3조 달러야. 비상장 IT 기업 중심으로 대출이 몰려 있어서 부실 우려가 나오거든. JP모건 다이몬 CEO가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났다면 더 많을 것이라고 했고, 올해 4월 주주 서한에서도 사모대출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를 이어갔어. 다만 냉정하게 보면 사모대출 레버리지가 자기 자본 대비 1.5배에서 2배 수준이야.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투자은행 레버리지가 30배에서 40배였던 것과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 미국 SEC 수장도 현재 시스템 리스크 수준은 아니다 라고 했거든.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 핵심 트리거는 미국 10년물 금리야. 지금 4.25%에서 4.30% 사이인데 이게 4.5%를 넘어서면 리스크가 확 커져.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지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금리가 급등할 수 있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야. 구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터질 수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지. 10년물 금리 흐름만 잘 지켜봐도 큰 변곡점은 미리 감지할 수 있어. 정리해볼게. 코스피 6000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AI, 반도체, 조선, 방산전력까지 슈퍼사이클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구조적 변화야. 종목을 고를 때는 시장 테마에 속하는가, 밸류에이션이 진짜 싼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만 따져. 리스크도 있지만 어디서 터질 수 있는지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 딱 하나만 기억해. 강세장에서 돈 버는 건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읽는 거야.
10명 중 9명이 돈을 잃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을 못 읽어서거든. 우리는 읽었잖아. 이제 움직이면 돼. 이 내용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에도 알아두면 진짜 도움되는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가져올게. 같이 부자 되자.